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생태계를 구축한 쿠팡의 끝없는 질주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쿠팡 생태계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쿠팡 쇼핑 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쿠팡 이츠, 배달 앱이죠. 그리고 쿠팡 플레이, OTT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쿠팡 쇼핑 앱을 필두로 해서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사상 최대, 역대 최대 실적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 쿠팡 생태계에서는 쿠팡 쇼핑 앱이 중심이죠. 쿠팡의 월간 결제 추정 금액 추이를 가져왔습니다. 이 YG앱에서는 이런 걸 정말 잘하는데 이 신용카드 어떤 결제액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걸 추정을 하는 겁니다. 2019년도 12월에는요 1조 5천억 원 정도, 한 달에 1조 5천억 원 정도를 쿠팡에서 소비자들이 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 23년 12월에는요 역대 최대로 4조 2천억 원을 넘는 돈을 쿠팡에서 소비자들이 결제를 했습니다. 와, 4조 2천억 원이면 그냥 곱하기 11을 하면 쿠팡의 거래액이 24년 된 약 50조 이상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정말 대단한 수치죠. 그리고 이 쿠팡의 이 대단함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앱을 사용한 설치자랑 사용자 추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쿠팡 설치자라는 건 쿠팡 어플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그냥 핸드폰에 해놓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2018년도 12월 달에는요 1600만 명이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23년 12월에는요 3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쿠팡 앱을 핸드폰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만 했느냐? 아니요, 사용자 수도요 2018년 12월 달에는 120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했었는데 23년 12월에는요 2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 쿠팡 앱을 깔고 사용했습니다. 깐 사람들은 3200만 명이 넘고 사용한 사람들은 2900만 명이 넘는 수치인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3천만 명이 쿠팡 어플을 사용한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가족 중에서 모두 다 쿠팡을 사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모든 가구들이 쿠팡을 이용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쿠팡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를 찾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일 겁니다. 요새는요. 그만큼 쿠팡이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쿠팡 앱을 월간 1인당 얼마나 사용하는지, 얼마나 실행하는지 요걸 좀 알아봤는데 2018년도에는요. 그 1인당 한 달에 사용하는 횟수가 60회가 채 안 됐어요. 작년에는요, 23년도에는 한 달에 1인당 평균적으로 120번이나 넘게 쿠팡 어플을 막 들어가요. 엄청나게 빠르게 이것도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1인당 평균 사용 시간도요, 18년도에는 70분 정도 되던 이 1인당 한 달 평균 사용 시간이 23년, 작년에는요, 120분을 넘어섰어요. 평균 사용 시간도 계속 증가하고, 실행 횟수도 증가하고, 사용자 수도 증가하고, 설치자 수도 증가하고. 대단한 쿠팡입니다. 지금은 우리 이커머스 쪽을 얘기를 하면서 쿠팡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떤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항상 쿠팡 얘기는 빠놓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해도 결국 쿠팡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쿠팡이 이 정도로 지금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잘 나가니까 그 밑에 쿠팡이츠 잘 나간다고 했죠. 쿠팡이츠는요, 이 월간 결제 추정 금액 추이를 갖고 왔는데 이 쿠팡이츠도 작년 23년 12월 달에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2,900억 원이 넘었어요. 이 쿠팡이츠는요, 21년 12월까지 꾸준히 성장했거든요. 근데 22년 되면서 쿠팡이 쿠팡이츠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건 배달 막 하면서 막 배송비도 막 지원해주고 쿠폰도 많이 발행하면서 막 쿠팡이츠를 띄우다가 투자를 하면서 21년 지나고 22년부터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하죠. 왜냐하면 22년도 3분기 여러분들 쿠팡이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그 흑자 전환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돈이 우선은 나가는 쿠팡이츠에 투자를 중단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21년 12월을 기점으로 이 추정거래 거래액이 쭉 줄어듭니다. 쿠팡이츠가요. 그러다가 이제 쿠팡이 자기네들이 흑자를 계속 보기 시작해요. 이제 쿠팡이 흑자 보는 게 너무 당연해졌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쿠팡이츠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 롯데 와우 멤버십 회원들은요
10%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용자 수가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결제 최고액 2,900억 원을 넘어선 거죠. 쿠팡이츠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위 업체인 요기요와도 이제 차이가 역대 최소 격차가 나고 있어요. 사실 이 배달 쪽에서는 배민이 너무 압도적입니다. OTT에서는 넷플릭스가 그러듯이. 그렇지만 이 2, 3위 싸움은 좀 치열하거든요. 이 쿠팡이 한창 올라갈 때만 해도 요기요 역전하는 거 아니야 했지만 여기서부터 쿠팡이 이제 투자를 안 했죠. 21년 12월 기점으로. 그래서 쭉 떨어지다가 다시 와우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할인을 하기 시작하니까 쭉 다시 올라가면서 2, 3위 간의 요기요와의 차이가 역대 최소 격차. 그래서 이제 불과 100만 명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24년 올해 사실 쿠팡이츠가 요기요를 넘어서도 뭐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계속 꾸준하게 쿠팡이 다시 투자를 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게 쿠팡플레이입니다. 쿠팡플레이는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중에 가장 늦게 시작을 했어요. 이 OTT 서비스인데 2021년 12월 달에는 600만 명이 설치를 하고 380만 명이 사용하는 쿠팡플레이였습니다. 그런데 23년 작년 12월 달에는요 1,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쿠팡플레이를 다운받았고 그리고 760만 명이 쿠팡플레이를 사용했어요. 진짜 와 이게 2년 만에 너무 빠른 성장 아닙니까? 23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쿠팡플레이가 티빙 2위 사업자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그 차이를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12월에는요 그 차이가 300만 명이 넘게 차이가 나요. 사용자 수에서요. 이제 쿠팡이 이 넷플릭스와 이제는 경쟁을 해도 될 정도로 넷플릭스와도 격차를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쿠팡플레이는요 전략이 너무 좋았죠. 처음에는 본인들이 부족한 걸 아니까 이 마니아층을 공략을 했어요. SNL 같은 어떤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 런칭하면 성공을 시켰고요. 또 스포츠 경기들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초청 경기 뭐 이런 경기들부터 해서 지금 아시안컵 축구 경기도 쿠팡 플레이에서 독점하고 있잖아요. TV에서 볼 때는 TVN에서 하지만 TV를 제외한 다른 인터넷이나 모바일 플랫폼으로 볼 때는 쿠팡 플레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시안컵 경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축구를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 매니아층들 쫙 끌어들였죠. 이러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든든하게 아청인 쿠팡이 지원해주고 있었죠. 쿠팡 쇼핑 앱이요. 쿠팡 플레이는 로켓 와우 회원이면요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쿠팡 로켓 와우 회원만 가입이 돼 있으면 쿠팡 플레이를 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부담도 없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경쟁에서 이기고 나면 사실 돈을 받겠죠. 근데 지금은 돈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도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이걸 통칭해서 쿠팡 생태계라고 부를 텐데요. 이 쿠팡 생태계를 순설치하고 사용자 수 추이를 보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상향하죠? 3천만 명 넘게 쿠팡 생태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쿠팡이라는 건 쇼핑 앱이 메인이기 때문에 사실 한 가구에 이 쿠팡을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쇼핑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전 가구가 좀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쿠팡 생태계에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쇼핑은 쿠팡으로 하고요. 그리고 배달은 쿠팡 이츠로도 배달을 하고 또 SNL 보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뭐 이럴 때 쿠팡 플레이를 들어가서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많은 시간들을 쿠팡을 통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쿠팡이 이제는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와 견줄 만한 어떤 그런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2024년도에는요. 쿠팡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물론 쿠팡의 2024년도는 이 성장 속도는 당연히 또 둔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쿠팡이 뭘 했죠? 파페치를 인수했죠. 글로벌 명품 기업 이 파페치를 인수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취약했던 패션 명품 쪽에 제대로 또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라는 본인들의 계획이 있는 거죠. 2024년도에도 쿠팡의 질주는 계속 될까요? 질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정말 빠르게 쫓아오는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직구 앱들이 이 쿠팡과 어느 정도 차이를 줄이느냐 이것도 한번 2024년도에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태계를 구축한 쿠팡, 끝없는 질주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제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